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의 고심입니다. 반등 계기도 없어 지금. 예.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인 국민의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당분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높다. 실제 출범까지도 협로가 예상되는 비대위. 이게 되겠나?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크고 작은 논쟁과 실랑이로 국민의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뭐 여론조사에 다 하락하고 있고요. 민주당한테 다 역전당하고 막 이러고 있어.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정부의 국정 동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주도권마저 야당이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극심한 당 내부의 혼란 상황이 심화하고 있고 북송 어민 등의 상황도 미비한 수준에 그쳐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해 이제 다 까먹었어. 지지율 반등을 노릴 만한 반전기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예, 이거 뭘 하더라도 지금 안 돼. 지금 이게 신뢰성을 잃으니까 안 돼.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지금 국민들 다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공천권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야 돼? 등 돌린 2030의 생각들은 어떨까요? 야당 뭐 싸움에 몰두하고 권위적 모습이다. 이러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질문을 했다 이거야. 여기 보면은 남성 민심이 이탈했는데 원인이 뭐냐? 부동산 문제나 연금 개혁처럼 20대가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이 많잖아요. 20대가 윤석열 정부에 기대한 건 실력 있는 국정 운영이었는데 취임 후 정쟁만 난무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반사이익을 본 건데 그때와 차별이 안 되고 기대치에 모자라니 지지율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 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24살 한모 씨는 위에서 이렇게 말했고 대학원생 김모 씨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20대를 소외시켰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역차별,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막상 정권을 잡으니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기대가 사라졌다. 대선 때 막판까지 고민하다 민주당이 싫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정치를 처음 해서 그런지 취임 이후 미숙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졌는데 특별한 대책도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뭘 하는 느낌이 안 든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성의 비판 강도도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냐. 정권 초기에 성과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라지만 이렇다 할 정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없는 것 같다. 중요한 건 안 하면서 생뚱맞게 많은 5세 초등학교에 보내자고 하더라. 우리 애가 5살이라 혼자 등하교를 못하는데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가 근무하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라는 거냐? 그래요. 국정운영 비전, 민생 현안에 제대로 대응 못한다라는 쓴소리가 나왔어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밀었는데 무슨 논란이 일면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더 낫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시급한 경제 현안보다 북송 어민 사건 등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이는 사건에 매몰돼 있는 태도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매일 야당과 정치 싸움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 건데 지금 우리 상황이 과거 얘기하고 있을 때냐. 조사나 수사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조치를 했다거나 결과를 발표하면 될 거를 물가나 대출 이자도 올라 부담인데 다른 일 좀 해라. 아우 읽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힘들어.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당 내와 그러니까 당정청 안에서 쓴소리를 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쓴소리라는 거는 아주 막 뭐 이거 뭐 똑바로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심을 전달하라는 거야, 민심을. 카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민생과 관련도 없는 내용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아예 다른 차원이 다른 정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련의 사항들이 다 공정하고 상식에 걸맞지 않으니까 이런 데에서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카카 이러고 이 정도만 전달해 줘도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못 한다는 거지. 왜 눈치 보면서 침묵하는 국민의 의원들 때문에 이런 애들한테 배지를 줘야 됩니까? 이런 애들한테 배지를 줘야 되냐고. 침묵이 찬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다들 말을 안 할 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삼선 의원. 네, 여기를 보면은 윤심을 거스르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을 택한 사람들이 많다. 대세가 결정되면 그냥 따르는 보수계열 정당 특유의 문화도 작용했다. A 의원은 최고의 기능이 상실돼 비상 상황이라고 해놓고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의결을 하는 건 코미디다. 어려울 때일수록 꼼수나 편법을 부리면 안 되는데 집권 여당의 진로 문제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 이 이준석의 가처분을 가게 되면 안 된다. 두렵다는 거죠.
애초에 이준석 사안을 윤리위원회 징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첫 단추를 잘못 깨워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보면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이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로 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나겠냐. 그래서 참고 있는 거다. 대통령 임기가 두세 달밖에 안 됐으니 어찌됐든 간에 잘못해도 좀 참고 도와주자. 집안 싸움을 내보여봤자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상황 아니냐. 두 번째는 대세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지만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결론은 정해진 거라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 어정쩡한 쿠데타는 안 하니만 못하다. 어차피 소수 의견이고 제3안을 내놔도 국민들의 호응할 것 같고 하니 그냥 참는 것. 또 윤심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대통령에게 한번 찍히면 이렇게 죽는구나. 윤심을 거스르면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이런 상황에서는 목소리 대화자 먹히지 않을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반대하겠느냐. 의원들이 공천권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발이 묶여있다. 공천에 취약한 초재선보다는 3선 이상의 선배들이 목소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겠냐고 지금 공천권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자, 재밌는 칼럼 하나 보죠. 국힘의 비대위 전환은 이준석은 웃는다.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이 선거에 기여한 바는 없었다. 구태의원하고 방만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를 망치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들이 바로 윤핵관들이었다. 그나마 다 죽은 선거판에 숨통을 열어준 게 이준석 아니냐. 이건 이준석을 싫어하는 일도 인정하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권 교체되고 5개월 만에 당대표를 몰아내는 데만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그것도 잘하면 말도 안 하겠는데 무능한 DNA가 있는 것인지 버젓이 수사 중인 사건을 윤리위에서 먼저 판단하는 어이없는 짓을 벌이고 말았다. 이준석 처신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처럼 막무가내로 하면 당과 정권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싸움은 윤핵관들이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수사 결과도 없이 무리하게 징계를 하다 보니 당원권 6개월이라고 한 이두저도 아닌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틈에 원내대표 한 자리도 벅찬 사람이 당대표 대행까지 욕심내다 며칠도 못 버티고 작동불능이 돼버렸다. 현 상태의 비대위로 전환하는 건 당원 단계를 위반하는 것이다. 윤핵관들은 현재 상황을 심각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나오고 있는데 현 비상사태는 본인들이 자초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구실이 되는가.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냐. 꼼수 덮밥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싸움은 꼼수를 서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싸움의 판 자체가 단순한 권력투쟁을 한참 넘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여기에 개혁과 쇄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 당원 당규를 위반하여 구성된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 대표를 뽑아도 독수독과 이론처럼 대표 선출의 적법성 논란이 일 것이다. 지금 인물로는 도로새누리당이 될 게 뻔하고 당권 싸움이 끊이지 않는 도로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심각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할 것이다. 이때는 이준석에게 더 큰 칼을 쥐어줘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예요. 예측을 해보면 결국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안철수 아니면 나경원인데 그 사람들이 이준석보다 더 잘하겠냐, 더 나을 것이냐, 과연 이준석을 그렇게 해서 내쫓아서 어떤 이준석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수준에 있는 구태들은 결론적으로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총선 때가 되면 다시 비대위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비대위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비대위에 이준석을 또 부르냐 마냐 가지고 얘기가 있겠죠. 근데 그때가 되면 만약에 김종인 할배가 하지 않겠지. 종인 할배가 아니더라도 뭐 금태섭이 하든 누가 하든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든 간에 그 사람도 결국 이준석을 부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좀 예측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 같지는 않아요. 뭐 나도 보면은 저 상태로 가면은 저거 결국 당이 총선 때가 되면 다시 비대위 또 돌려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지들 또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빌고 결국 이준석 부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네들이 능력이 좀 나도 인정을 하는데 안 되는 애들끼리 맨날 안 돼 갖고 뭐 했어. 맨날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고 뭐 걸어 두고 맨날 도계자하고 빌고 어 그리고서 맨날 비상대책위원회 뭐 김종인 할배 불러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종인 할배가 "나 정권 주지 않으면 나 안 올 거야. 정권 드릴게요."
이러고서는 무슨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뭐 옛날에 했던 게 그거잖아. 선거 때마다 비상대책위 돌리고 종이라배 부르고 경제민주화. 매달 똑같아.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가 뻔한데 왜 이런 짓을 할까? 예.